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한급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무한급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정학습을 다녀왔으니까 복습부터 먼저 하면 우리가 극한은 좀 구분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게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을 공부했습니다. 일반항의 극한. 일반항의 극한은 이제 개별 항이 무한히 진행되었을 때 대개는 발산하거나 수렴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번 단원부터 하게 되는 것은 또 다른 극한의 한 부분이 뭐냐면 합의 극한입니다. 합의 극한을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 역시 합도 발산하는 경우와 수렴하는 경우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합이라는 것은 대개 아주 대부분은 발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속 무한히 더하면 대개 다 발산하죠. 근데 아주 드문 경우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제 또 수렴하는지 이 부분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무한급수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인데, 이 한자말을 보시면 이 급자가 있죠. 이 급자가 우리가 한국사 급수가 얼마냐, 한자 급수가 얼마냐 할 때 그 급을 얘기합니다. 그 등급을 얘기하는 그 의미도 있고요. 또 차례 급자도 있고요. 차례대로 한다. 또는 계단, 단계급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1급, 2급, 3급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차례의 의미가 많습니다. 차례대로 뭔가 나열되어 있다는. 그래서 영어도 보면 시리즈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급수라는 게.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그 무한급수의 의미를 좀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정의를 하면 무한급수라는 것은 일반항을 1부터 무한대까지 합의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이렇게 계속 무한히 계속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AN 다음 항도 있겠죠. AN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무한히 이 플러스 기호로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식을 우리는 무한급수라고 합니다. 그런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는 식을 하나의 아주 심플한 식으로 기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계속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무한히 플러스 한다는 게 시그마죠. 시그마. 자, N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겁니까? 무한히 더하고 있죠. 무한히. 다시 쓰겠습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죠. 여기는 일반항을 씁니다. AN. 그러면 위의 식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무한급수를 기호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급수는 위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수열의 합을 극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 있죠. SN N항까지 합의 극한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의 극한값이죠. 그러니까 합의 극한값이 무한급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합의 극한이다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합의 극한이 SN이 무한급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한급수가 무한급수는 두 가지로 우리가 값을 얻을 수 있는데 대개는 다 발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를 더하면 계속 커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 수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렴. 그래서 이 수렴했을 때에 그 어떤 특정한 값 있죠? 그 수렴 값을 우리는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무한급수의 합.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좀 더 새로운 용어로 쓰면 이 SN이 부분합이거든요. 부분합. N항까지 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한급수는 다른 말로 하면 부분합의 극한값이 되는 거죠. 부분합의 극한값이 극한이 바로 무한급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보라는 무한급수의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급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한급수라는 것은 부분합의 극한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써보면 부분합의 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분합이 얼마냐? 즉 n번째 부분합이라는 것은 n번째 합까지 합입니다. Sn. 즉 Sn의 극한입니다. 기호로 쓰면 이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자, 그럼 우리 SN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놈을 n번째 항까지 합으로 고쳐야 되는데 이걸 부분합으로 분수로 고칠 수 있죠. 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이 두 개의 차이가 2죠. 따라서 2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또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나 더 넣어볼까요? 4분의 1 빼기 6분의 1. 쭉쭉쭉 가면 어디까지 넣어야 됩니까? 제일 마지막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합은 삭제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여기 3분의 1하고 없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없어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이 여기 5분의 1하고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도 지워지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항하고 세 번째 항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첫 번째 항하고 이 앞에 항이 뭡니까? 이 앞에 항이 n 플러스 1분의 1 여기 마이너스겠죠? 요 두 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극한을 구하는 거죠. 극한.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결국 이건 0이 됩니다. 이것도 0이 되죠. 그 남는 게 뭐예요? 여기 2분의 1하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1 빼기 더하기죠. 더하기 2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
이 1번 문제인 경우에는 이 수렴 값이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경우가 이렇게 무한급수가 수렴을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로그 문제인데 로그 나왔다고 해서 나는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 한번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죠. 자, 이것도 부분 합이기 때문에 먼저 SN부터 구하겠습니다. SN이 뭡니까? SN이 차례대로 넣어보죠. 자, 1을 넣으면 로그 뭡니까? 로그 2분의 1이죠. 더하기.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로그 3분의 2 더하기. 3을 넣으면 로그 4분의 3.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넣으면 마지막은 뭐가 됩니까? 로그 n 플러스 1분의 n이에요. 자, 근데 로그의 덧셈은 로그의 성질에서 진수끼리의 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로그 위의 식은 전부 다 이렇게 바꾸고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쭉쭉쭉 해서 n 플러스 1분의 n까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약분되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남는 거는 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로그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자, 이거는 뭐하고 같습니까? 로그 1 빼기 로그 n 플러스 1이죠. 로그 1은 또 뭐예요? 로그 1은 제로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1이 남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주어진 식, 무한급수 주어진 식은 결국은 부분합의 극한값이니까 SN의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근데 SN이 뭐가 나왔습니까?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1이 나왔죠. 이거의 극한은 무엇입니까? 자, n이 계속 커지면 로그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죠. 즉 발산이 됩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발산, 지금 1번의 경우는 수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 확인하셨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무한급수가 아까 1번에 1번과 같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수렴할까? 자, 앞에 문제 다시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이게 언제 수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합이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수가 계속 더해지는데 뒤로 갈수록 수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수가 점점 작아져야지만 그 작아진다는 것은 점점 0에 가까워질 때 합했을 때 뭔가 어떤 값에 도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령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일반항의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0이 되잖아요. 그죠? 그 0이 적어도 되면 이렇게 수렴할 가능성이 있죠. 4분의 3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최소한 수일의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되면 수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실제로 그런가?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수일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면 무한급수가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한급수가 언제 수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반항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만약 무한급수가 수렴했다면, 수렴했다면, 그것은 볼 것도 없이 일반항이 0이라는 것입니다.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증명. 자,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제가 여기 n은 1이라는 것을 말을 쓰지 않으면 이게 생략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렴값을 s라고 합시다. s.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같은 말이냐면 원래 이 말의 뜻은 이거였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극한값이 s란 얘기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게 수렴한다면 그 앞에 있는 항까지도 어떻습니까? sn-1도 역시 어디에 수렴하겠습니까? s에 수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옛날에 일반항하고 합의 관계가 어떤 식이었느냐면 a는 n번째 항에서 sn-1번째 항까지를 빼준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의 극한값이 뭡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sn-1이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분배가 가능합니다. 왜? 둘 다 수렴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 이거는 각각 s로 수렴하니까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명이 됐죠. 수렴하면 얘의 극한값이 제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2번은 뭐냐면 1번의 대우입니다. 대우라는 것은 P면 Q이다가 만약에 참인 명제면 P면 Q이다가 참인 명제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바로 당연히 또 이거와 같은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해서 같은 동치값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대우.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돼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아까 수렴한다의 반대는 발산이 되겠죠. 이게 성립하는 거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 자, 이 무한급수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이걸 체크하는 방법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이 an이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0이 아니게 되면 위에 무한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더하기 1 빼기 n. 자, 우리 이거 극한값 어떻게 구했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이제 해주기 위해서 켤레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럼 위에는 뭐가 돼요? 이게 이제 1분의 이거였는데 아래 위에다가 이거 켤레를 곱해주면 여기 n이죠. n만 남죠. 그럼 이게 극한값이 뭡니까? 2분의 1이죠.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죠. 2번 보시죠. 2번. 이게 0이 아니면 발산하게 되어 있었죠. 지금 뭡니까? 0이 아니죠. 이게 0이 아니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발산하죠. 무한급수가 발산합니다. 자, 요 2번 문제는 차례대로 넣어보면 알겠죠. 차례대로. 물론 이거는 뭡니까? 리미트 an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an이거든요.
뭐가 돼요? 앞에 것도 1로 수렴하고 뒤에 것도 1로 수렴해서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an이 0이라고 해서 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다시피 이 역은 성립하지 않죠. 역은. 이게 0이라고 해서 무한급수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미트 an이 제로로 가는 것은 수렴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얘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0이라고 해서 이거 수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풀어보면 역시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부분합부터 구해야 되죠. 그래서 차례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1부터. 그러면 뭡니까?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를 집어넣으면 3분의 2 빼기 4분의 3. 냄새가 나네요. 자, 4분의 3 빼기 5분의 4. 앞에 LNL이 지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제일 마지막 항이 n 플러스 1분의 n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고요. 이걸 다 더하면 이거 날아가겠죠. 남는 게 뭐예요?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주어진 식의 극한을 구해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sn은 자, 이거의 극한값은 2분의 1이죠. 얘의 극한값은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한급수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수렴한다 하고 얘를 무한급수의 합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 무한급수라는 것은 무한이 플러스 기호로 차례대로 연결되어 있는 식이 무한급수고요. 무한급수는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발산과 수렴. 그런데 수렴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수렴하는 경우는 언제 수렴하느냐 그것을 공부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했던 정리 수렴 일반항을 가지고 체크한다. an이 0이라고 해서 이게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렴하기만 한다면 일반항이 0이라는 사실.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이 an의 극한값이 0이 아니기만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직접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간접적으로 발산하는 경우는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발산하는지. an이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발산한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